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케톤 다이어트 저탄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 S의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케톤 다이어트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비만 환자, 부종 환자들한테 이제 주로 권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케톤 다이어트, 림프 해독, LQ요법. 그래서 림프 해독은 영어로 디톡스라고 하고 LQ요법은 전기 치료인데요. 림프 해독과 LQ요법을 합친 것이 디톡셀 요법입니다.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는 이제 먹는 거를 조정하는 거고, 림프 해독은 이제 우리 몸에 쌓인 독을 빼는 거고, LQ요법은 이제 독을 이 전기로 분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1995년도부터 하지정맥을 먼저 시작했고 2000년대 중국 대련의 병원 진출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LQ요법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이제 하지정맥류와 림프 부종에 특화된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난치병, 통증, 만성 통증 치료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케톤 다이어트,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저탄고지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가장 적게 먹으면서 고지방 식단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우선 탄수화물을 적게 먹음으로 해서 이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염증이 조절이 되고 식욕이 좀 억제되고 인지력이 강화되고 불면증이 개선되고 또 만성 피로가 해소되고 근육 경련이 감소되고 소화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만, 너무 살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대사가 나빠지고 살도 찌는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살찌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지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제 많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만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몸에 이제 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독을 감싸고 자기가 커져버려요. 독을 먹어서. 그래갖고 살이 찌면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독을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림프해독. 그 다음에 독을 녹이는 방법이 LQ요법이에요.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는 뭐냐면 우선 들어가는 걸 적게 하자. 들어가는 걸 적게 하는데, 케톤 다이어트는 지방을 60%, 탄수화물을 20 내지 30%, 단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 밥, 라면 뭐 이런 것이고, 단백질 20%.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조금 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밥을 끊는 수준, 5 내지 10%, 10숟가락 먹을 때 1숟가락 정도가 이제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그 그림처럼 우리가 자동차가 갈 때 보통 그 휘발유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다른 거, 전기나 LPG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 휘발유가 글루코스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이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포도당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지방의 분해 물질인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구미에는 살찐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쉽게 저탄 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포도당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이 감소돼서 지방 분해가 되고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케토푸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갑자기 밥이나 고기를 끊어버리면 두통, 피로, 어지럼증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케토푸르라고 그래서, 푸르라는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 할 때 푸르하고 똑같은 건데요. 좀 몸살 기운이 난다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물과 소금과 칼륨과 마그네슘을 드시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케토시스, 케토는 뭐냐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 거, 그 다음에 고기, 밥 대신에 지방을 먹어서 이제 지방이 분해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체중이
줄어들고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면서 튼튼해진다. 그래서 케토시스, 케톤 다이어트의 그 대사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하는데 일반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밥 많이 먹고 피 검사해 보면 혈당이 탁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고 세포 내 포도당 공급이 돼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케톤 식사는 혈당이 떨어지게 하고 지방 분해를 많게 해서 지방산이 간으로 이동돼서 간에서 케톤으로 변해서 에너지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를 LPG차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지방산에는 단쇄지방산, 중쇄지방산, 장쇄지방산이 있는데, 보통 중쇄지방산을 많이 처방을 하고 많이 드시라고 권합니다. 중쇄지방산은 코코넛 오일 종류, 카프루산, 카프리셀, 카프루산, 리우루산, 이제 MCT 오일. 근데 흡수가 빠르고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15cc에서 조금씩 증량해서 45cc, 많게는 60cc까지 하루에 드실 수 있고 셋으로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결국은 코코넛 오일의 정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케토시스, 그러니까 케톤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인지력 강화, 그러니까 머리가 똘똘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개선이 되고, 근데 케토시스가 심해지면 숨 쉴 때 과일 향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좋아지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운동력이 강화되고 부종이 감소된다. 결국은 체중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그럼 어떠냐? 암이 치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암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급하게 산화시켜서 불완전 연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염증 감소 효과 및 암세포 성장률이 감소되고 항산화 치료 효과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준다. 케톤 다이어트 식단을 예를 들어보면 아침엔 프라이, 아보카도, 블랙커피, 무설탕, 설탕은 아주 먹으면 안 돼요. 점심 때는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 오일 드레싱, 그다음에 저녁 때는 연어구이, 버터, 야채볶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케톤 다이어트 식단은 지방이 60 내지 70%고, 그다음에 야채는 충분히 드실 만큼 드시면 되고, 단백질 20%, 탄수화물은 10 내지 20%. 그래서 탄수화물이, 그러면 저탄고지에서 탄수화물이 뭔가? 밥, 국수, 빵, 보리, 귀리, 밀,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가급적 적게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다 드셔도 돼요. 그 과일, 당도가 낮은 과일을 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케톤 수치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나오는 건데, 보통 정상은 0.1에서 0.3이 정상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는 케토산증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케톤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가끔씩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케토시스 상태로 유지. 그러니까 목표는 0.3에서 3.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케톤 다이어트 적응증은 이제 어떤 경우에 케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으냐? 살찐 사람은 하는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비만 혹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병, 그 다음에 뇌신경계 질환, 그래서 난치성 뇌전증이라는 게 이 발작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뇌 에너지 대사 보조,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암 보조요법,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제일 많이 오시는 림프 부종, 지방 부종 환자들은 아주 제가 철저히 체크를 해드리고, 무조건 하십시오. 하시면 평균치가 저희 병원에서는 림프 부종이나 지방 부종 환자들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평균 3kg씩 계속 빠지게 되고, 제일 많이 빠지신 분은 6개월 하셨는데 16kg 또는 20kg까지 빠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간에 지방이 있다, 지방간이다, 그럴 때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간 수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장점은 뭐냐면 혈당이 안정이 되고 지방 연소가 가속이 돼 갖고 체지방을,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뇌가 똑똑해진다. 그리고 항염작용이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손실이 가장 적게 일어난다. 근육 유지에 유리하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하셔도 됩니다. 케톤 다이어트 부작용은 이제 너무 심하게 끊었을 때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콩팥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가끔 생길 수도 있고, 두통, 소화불량, 구토, 식욕감퇴, 변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해 나가시면은 대부분은 심각한 문제는 안 생긴다. 현재까지 제 임상 경험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 나는 너무 살이 쪄서 이 치료를 할 때는 케톤을 써야 되겠다, 케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면 약간 땀을 흘리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레몬 하루에 하나씩 드시고 미네랄, 마그네슘, 비타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케톤 다이어트 실천할 때 주의사항은, 케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를 바꿔주는 거다. 근데 결국은 살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초기에 적응할 때는 좀 어지러움, 피로, 두통이 있지만, 그리고 1형 당뇨라는 게 있어요. 1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생기는 유전성이 강한 건데 이럴 땐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 임신 수유 중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콩팥이 굉장히 나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어느 정도 체중 조절이 됐을 때는 케톤 다이어트를 서서히 중단하면서 다시 탄수화물 드시는 함량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을 빼긴 빼지는데 대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